자, 간만에 또 외국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도가 2조 5천억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죠? 금요일에도 한 8,300억 매수를 하면서요. 요게 이제 미니 선물 합쳐서 8조 원 가까이 7조 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 된 모습이고요. 다만 아직도 하방은 우위이기 때문에 이걸 상방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외국인이 지수가 오르게 되면 이걸 마이너스 8점 그대로 가지 않고 좀 처분을 하면서 오르게 될 것이고, 하방 포지션을요. 하방 포지션이 조금 처분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약간 마이너스 8조 원이 돼 있는데 약간 오르는 정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막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오르게 되면은 하방을 처분하면서 오른다. 뭐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왜 마이너스 8조 원 가까이까지 하방을 쳤다가 왜 요거를 다시 전력 수정하듯이 반등을 시켰을지, 아니면은 남아있는 2조 5천억에서 다시금 요번 주가 이제 만기죠. 다시 이렇게 하락하려고 할지.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1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랫박스권을 살짝 깬 다음에 올라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걸리지 않나. 근데 살짝 돌파한 것 같아요. 살짝 돌파했죠. 그죠? 이건 이제 요 두 라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살짝 뚫어서 개인적으로 좀 상향 마인드를 보고 있는데, 이쯤까지 오면 여기가 멀지 않죠. 이제 전고점, 전전고점이죠. 1, 2, 3봉에서 3봉이 1번을 넘고 지지돼야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오더라도 1, 2번 살짝 넘는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패턴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쯤에서 훅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다시 올라주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선현물을 매수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혼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외국인 코스피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런 기법들, 크게 팔고 크게 판 날 떨어지고 그보다 적게 샀는데 또 그만큼 반등해서 올리고, 그죠? 3조 원 팔고 그다음에 뭐 한 7천억 이틀간 매수하고 8천억, 2조 원 팔고 그다음에 1조 5천억 매수하고 8천억 팔고 1조 원 들어왔는데, 요번엔 조금 8천억 팔고 1조 원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요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조상으로는 요 정도인 거죠. 외국인의 그래도 외국인이 여기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반등의 여지를 줬다. 외국인이 이제는 조금 매도를 마무리하고, 그죠? 외국인이 매도한 기간에 딱 그 기간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살짝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서 여전히 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걸 혼조세라고 보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래도 여기까지 매도였지만은, 그죠? 12월 들어서 살짝 크게는 아니고 좀 버텨주는 정도, 다시 매도하게 될 수도 있겠죠. 대응은 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여기 좀 넉넉하게 대응하려면 여기 깨지면 하방, 넉넉하게 대응하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두 라인 박스권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추세가 중요하다, 직선 추세, 그러면 엄밀하게는 이렇게 그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살짝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상향을 더 우선순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권도 여기를, 그죠? 이 저점을 그을 수도 있고, 여기를 살짝 깼다가 감아 올린 여기를 그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라인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하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2020년 이후에 이제 22년까지 하락할 때 이거를 7, 8번을 올리면서 헷갈리게 한 다음에 살짝씩 맨날 넘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던 전력이 있는데, 코스피가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죠. 이번에는 뭐 7, 8번까지 늘어질 것 같진 않고 앞으로 한두 번 정도 꼬물렁 거리다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결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7, 8번 꼬물렁 거리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거든요. 나스닥 100의 모습입니다. 여기 요 직선 추세선은 제가 조금 중요시 여겼는데,
요거는 살짝 돌파했다고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 변곡점이거든요. 직선 추세가 깨져서 하락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이번 주에 맞고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은 회복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얘도 역시나 요거 형성한 다음에 뚫은 다음에 오르고 있죠. 여기 뚫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가 살짝 깬 다음에 감아 올리는 패턴. 이럴 경우에는 역시 세기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도 일단은 추세가 한번 깬 다음에 다시금 옆으로 가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약간은 뉴트럴하게 약간 혼조세 정도로 봐야지, 여기서 방향이 상향으로 무조건 잡혔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기서 다시 급락하는 경우도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한 4월경에 이런 폭락을 한 다음에도 다시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 조금씩 하락하는 듯 하다가 이때는 오히려 하락을 크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단기로도 하락하는 듯 하다가 상승, 무조건 이렇게 길들이는 거죠. 이렇게 길들이다가 나중에 방심하는 순간 훅 가게 됩니다. 상해 종합은 그에 비해서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중국은 조금 줄였는데, 중국은 추세를 지금 회복 못하고 있죠. 그리고 홍콩도 비슷하고요. 이건 이렇게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일단 60일선은 지켜서 재반등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회복이 되면 항생 테크를 좀 늘릴까 보고 있는데, 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딱 추세를 살짝 깼었어요. 깬 다음에 말아 올리면서 추세를 지켜냈고, 중기 추세 정도 되게 중기 추세. 단기 추세는 여기 단기 추세 깨진 다음에 하락이 왔고, 이것도 단기 추세는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얘는 여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고 지지되느냐, 아니면은 원, 투 쌍봉이나 짝봉 살짝 넘는 것 같이 하다가 꼬라박는 패턴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버블의 붕괴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트럼프가 이렇고 저쩌고 뭐, 근데 저는 버블이 언제 붕괴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보시면은 서학개미들이 세배 상방 하방에서 이때 다 당했거든요. 이때 다 당했습니다. 여기도 당했고, 여기는 이제 하방 치다가 당했고. 그런데 22년 하락 때도 기억해 보시고, 이때 하락 때도 기억해 보세요. 이게 하락할 것 같지 않은 지점에서 의외로 하락이 나왔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찐 하락이 오면은 여기에 바닥도 필반도체인데요. 여기에 바닥도 나중에 깨게 됩니다. 이게 저점을 1, 2, 3, 3번을 높였던 닷컴 때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거의 이 아랫단까지 오고, 그 아랫단마저 깨버렸죠. 일단은 필바노치와 나스닥 지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90%가량 됐을 때, 그 적정가로 됐을 때에 그때의 계산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용해서 코스닥이 닷컴 때 3,000 가까이 갔던 이유가 새로운 기술, 그 한 종목 때문이었던 것처럼, 물론 그 한 종목 때문만 아닌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죠. 지금 필반도체 지수에서는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에서는 테슬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이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늘어진 거죠. 굉장히 늘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20년부터 25년까지 5년이 늘어졌는데, 이걸 조금 압축해서 요게 좀 단기라고 본다면은,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 전 넘버링을 합니다. 한 번 삐끼 했구나, 두 번 헷갈리게 했구나, 네 번 헷갈리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패턴을 하면서 많이 경고를 드렸는데, 지금도 저희는 살살 또 인버스를 줄여서,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부품들 들어갔는데 또 좀 올라서 나쁘진 않은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는 구간이 아니라면은, 이런 데에서 이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보였는 구간이거든요. 코스피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마다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섰을 때 저희가 인버스를 상당히 줄이면서 대응을 했는데,
지금처럼 혼조세에 있을 때는 인버스를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갈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인버스는 한 30% 정도 줄어들었죠. 이번에 인버스 자체로는 약간 손해가 나면서 하는데 이제 인버스로 갔다가 새로 매수한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서 그래도 이제 뭐 오히려 좀 더 이득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어차피 여기서 올랐어도 떨어졌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인버스는 조금 이득을 보다가 이득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조금 손해보는 정도로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저의 걱정은 요번에는 사실은 외국인 마이너스 8조 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했는데 저는 언젠가 때가 이르렀을 때 대공황 때의 그 큰 하락처럼 하루에 굉장히 많이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하루에 마이너스 40% 이상 폭락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거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고점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정했을 때 나스닥이 이 하락이 처음에 크게 나오고 반등하면서 반등 크게 나오다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 반등 후에 여기서 이게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1번보다 작은 데서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패턴인데 최근 들어선 1번을 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단기로도 그렇고 사실은 주봉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1, 2의 2 다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때의 상승의 주체는 테슬라, 2 다시의 상승의 주체는 이때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1은 테슬라, 2는 엔비디아, 이 2 다시 3라고 하기에는 2번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요 2 다시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이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누가 먼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제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마이클 버리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분이 이제 엔비디아 경고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분 말씀이 다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당연히 맞겠죠. 그게 마이클 버리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버핏, 멍거, 로저스 제가 아는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다 테슬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 일부 애널리스트들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클 버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본인이 공매도 치고 그걸 떠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개인들이 매수세가 몰려서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수의 자본이고 마이클 버리를 따라서 수많은 개인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치잖아요. 그럼 이거를 주물르는 월가가 엔비디아를 더 올려서 지금 마이클 버리가 몇 년 전에 테슬라 공매도 하다가 죽었죠. 그죠? 이번에도 뭐 죽었느니 어쩌느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떠벌리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발언이 크게 돼서 같이 매도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잡아먹히는 겁니다. 토토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아에 베팅하면은 삼성, 한화든 삼성이든 이렇게 승부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그분은 좀 오판하고 있다. 이게 사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자료들만 봐도 이런 외국인의 추이나 이런 자료들만 봐도 이거를 주무르는 건 다수의 개미가 아니라 소수의 외국인, 소수의 월가, 골드만, 메릴린치 이런 애들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도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수의 큰 자본의 투기 세력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다 보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시면 사실은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많이 그러려니 하는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다수가 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제 또 드렸었죠. 2020년도 상승 때도 드렸잖아요. 그때는 네, 요 상승 때도 외국인 매도를 보고 조심하자고 했고 이번에 상승은 이제 개인들이 좀 떨어져 나가니까 삼성전자랑 이제 올리는 거죠.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조금
삼성전자만 좀 끝까지 개인들이 그랬지, 하이닉스는 원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러니까는 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복귀를 안 해서 그렇지, 결국에 소수의 거대 자본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부동산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